자,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첫 항을 A라고 했을 때 이게 A1이죠. A2, A3 쭉쭉쭉 가서 등차 수열처럼 AN 이렇게 뭐 계속 가겠지. 갈 건데 첫 항에다가 일정하게 무언가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등차 수열은 계속 더해 가는 거였잖아. 똑같은 거 갖다 계속 곱해 나가는 거. 계속 곱해 나가는 거. 요거 갖다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첫 항을 갖다가 A라고 하고요. 똑같이 곱해 나가는 요 놈을 갖다가 R이라고 하는데 얘야 첫 항이겠죠. 일정하게 곱해 가는 얘를 공비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였죠. 그치? 자, 2, 6, 18, 54 이렇게 갑니다. 얘가 첫 항이죠. 얼마씩 곱하나 봤더니 3씩 곱하고 있어요. 얘가 뭐다?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야, 둘째 항이야, 둘째 항. 첫 항에다가 R을 몇 번? 한 번. 셋째 항은 두 번. 넷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세 번 곱했지.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잖아요. 얘는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1번. 등차에서 n-1번 더했다면 여긴 n-1번 곱하면 되는 거야. n-1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죠, 수열에서는. 그래서 요게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뭐 규격화된 식으로 써보자면은 AR의 n-1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첫 항 공비만 알고 있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그냥 나오는 거야. 알았지?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 A하고 B하고 C가 요게 등비수열이다. 요게 등비수열이다. 이때 가운데 있는 이놈을 뭐라 부른다? 등비중항이라고 부른다. 등비중항이라고 부른다. 이때 등비중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B제곱이 AC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X고 세 번째 항이 4라고 나왔을 때 이게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이래. X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2 이러면 틀려요. 2일 수도 있지. 곱하기 2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서 4 될 수 있는 거니까. 저식을 써서 이거는 1, 4 곱해서 4다. x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알았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 모양을 갖다가 살짝 이제 루트를 씌워보면은 루트 AC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잖아. 그지? 이게 뭐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뭐랑 똑같아? 기하평균이랑 똑같아. 생긴 게. 근데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 쓸 때는 걔네들이 다 양수일 때만 쓰는 거였어. 얘는 그렇지는 않아. 알았지?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양수에서만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를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해서 씁시다. 등차도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걸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해서 쓰지. 그치? 이때는 나누기 이 한 모양으로 써도 상관없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반쪽짜리가 돼버린다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등비수열은 뭐 요렇게 해주면 되고 일단 예제 두 문제 정도 풀어줄 테니까 그거 하고 239쪽, 240쪽을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제 16번 첫째 항이 자꾸 기호로 바꿔봐. 4분의 1이고 4항이 16이래. 4항이라는 건 뭐야? 첫 항에다가 R을 3번 곱하는 거다. 이게 얼마다? 16이다. 근데 첫 항은 4분의 1이고 R 세제곱을 한 개 16이면은 R 세제곱은 64라고 나오죠. 근데 이 문제는요 너무 해피한 문제예요. 여기 앞에 조건으로 이런 말이 있어야 돼. R은 실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왜? R 세제곱이 64 나오면 R이 몇 개 나오니? 3개 나오죠. 3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걸 갖다가 R은 4라고 그냥 해버리는 사람은 1단원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 알았지? 너는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 1단원이. 그냥 4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좀 그래 이건 좀 그래요.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알았죠? 이런 말 안 주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내잖아? 그러면 누군가 태클 걸어요. R 나왔고 A 나왔고 뭐 구하래? 일반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4분의 1에
4의 n-1제곱이니까 그냥 놔두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 이렇게 바꿔줍시다. 지수법칙 써서. 다음 예, 17번 항이 주어지는 1번. A 2항이니까 A 아래 1제곱이 되겠지? 이게 얼마? 마이너스 6. 4항이 A 아래 세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쪽으로 내려갈 때 얼마를 곱했나 보세요. 여기다가 얼마 곱했어? 내려갈 때 보니까 R 제곱 곱했지? 맞지? 그럼 여기서 내려갈 때 얼마 곱했니? 응? 좋아. 아, 꼭 이렇게 냈어야 될까 싶네요. 얼마 곱하면 이게 딱 나오냐? 9분의 1? 그지? 9분의 1 곱하면 되죠? 곱하기 9분의 1 하면 나오지. 그러니까 R은 뭐 나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양수란 말이 있다 없다? 공비가 음수래. 문제에 공비가 음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요거 나왔네.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A는 18이 되겠죠. 연립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7항을 구하랍니다. A7 구하래요. A7은 어떻게 구해? 첫 항 1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몇 번? 6번 곱해주면 되겠죠. 6번 곱해주면 됩니다. 별로네.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1이니까 분모가 3의 3의 4제곱분의 얘는 9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긴 2만 이렇게 남겠네요. 81분의 2라고 써줘야지 문제 낸 사람이 좋아하겠다. 그치? 네. 앞에 239, 240쪽 아래에 있는 문제들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다음 봅시다. 모든 항이 양수랍니다. 저런 조건들 은근히 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1번식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AR이죠. 60입니다. 어차피 연립방정식인 거 알죠? 방금 봐서 다 알잖아. 그지? 문자 두 개 나오고 연립해서 나머지 저 값들 잘 구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R 제곱이고 AR의 세제곱이고 이게 240이야. 아래로 내려올 때 보니까 얼마 곱했어? R 제곱 곱했고 보니까 얼마 곱했어? 4를 곱한 거 아닙니까? 이쪽을 보니까 R제곱, R제곱. 여기는 얼마 곱했어? 4를 곱했죠. R 나왔죠? 2예요. 마이너스 2는 안 돼. 그러면 뭐 다 양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맞지? 설명 들어. 자, R이 2가 나왔어. 너 여기다 2 넣으니까 어떻게 돼? A 더하기 2A가 60 되는 거고 3A가 60이니까 A는 얼마? 20 나오는 거고 첫 항 나왔고 공비 나왔고 따라서 7항은 뭐냐?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6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10항이면 9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64에다가 20 곱하니까 1280이 나오겠습니다. 쭉 가는 거야. 별 막히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다음 19번 유형은요. 일반항 먼저 구해서 언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냐 이거거든. 근데 문제가 좀 그래. 저거 그냥 다 2의 1제곱, 2제곱, 3제곱이네. 그치? 첫 항이 2고 AN을 구하려고 봤더니 첫 항이 2고요. 공비가 2예요. 그래서 그냥 2의 n제곱이야. 얘가 500보다 커지는 게 언젠지 물었잖아. 2의 9제곱이 512죠? 그죠? n이 9 이상일 때는 500보다 커집니다. 제일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건 언제다? 9항부터입니다. 아래 두 문제 있습니다. 거의 그놈이 그놈이에요. 빨리 해보고. 등비수열의 합 가기 전에 풀어줄게. 자, 유형 20 봅시다. 이거 또 나왔네, 그지? 첫 항. 얘는 몇 항? n 플러스 2항이라고. 원래 두 개 있었는데 가운데 n개가 추가된 거잖아. 근데 등비수열이, 아이고야, 내가 문제를 창조했네요. 없는 걸 만들어서 썼네. 여기 10개 들어간 거네, 그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항이라고 해야지. 준표야, 원래 두 개 있었는데 가운데 10개 들어갔잖아. 어? 왜 그래, 너? 왜? 깜짝 놀랐는데 입 돌아간 줄 알았잖아. 원래 두 개 있었는데 가운데 10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총 몇 개야? 그러니까 얘 몇 항? 12항이다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20은 2에다가 R을 몇 번? 11번 곱한 게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 근데 얘는 뭐니? 첫 항은 첫 항이고 얘는 A, R의 9제곱 아닌가요? A제곱, R 9제곱 구하면 되는 건데 A가 우리 얼마인 걸 알고 있잖아. 그지? 요렇게 되겠다. 맞지? 아니네. 미안합니다. sorry. 얘는 첫 항이 아니고 둘째 항이죠. 그쵸? 얘는 2항이고 얘는 11항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 여기다가 R 한 번 곱한 거. 얘는 여기다가 R을 10번 곱한 거. 그래서 4R의 11제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R의 11제곱이 10인 건 알죠?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막 11제곱근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됐고요. 다음은 21번 봅시다. 요렇게 연속하는 세수가 등비수열이랍니다. 등비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옆에 거를 곱한 거와 같다. 양면에 3 곱해주면 여기 x제곱에 3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8x에 3 곱해서 마이너스 24x, 4, 16에 3 곱해서 48. 얘네들이 곱해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돼서 넘어가면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5x 넘어오면 플러스 50은 0인 거죠. 이야, 생긴 게 왜 이러니? 아, 근데 실수 x의 합을 구하라 했구나. 뭐 당연히 실근을 가지려나? 원래 확인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실근이 아니고 허근일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거 제곱한 거 625 마이너스 4 요거 하면은 400이거든. 0보다 큽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x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 실근의 합을 두 실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2분의 25가 답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한 겁니다. 됐지? 예. 계속 해보시고 앞에 거에서 다음은 등차중앙과 등비중앙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를 해봅시다. (22) 이 A, B는 등비수열이래. 그러니까 A제곱은 2B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AB 30은 등차 수열이래. AB 30은 등차래요. 그럼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거를 더한 거와 같다가 되겠지. 뭐 너무 좋네요. A 제곱은 A 더하기 30과 같다. 넘어오면 저건 경찰이냐? 주차 단속인가? 5, 6 맞불해서 A 값은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안 되고, B는 A가 6 나왔어. A가 6이야. 36이네. B는 18이 되겠죠. 그치? 예, 뭐 그냥 그런 문제들입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다음 23번 유형도 보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도 한번 나왔지. 등차일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놓기도 한단 말이지. 요게 낫다고. 요게. 식을 전개해 나갈 때 요게 좀 좋아요. 대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세수가 등비수열인 것도 A, AR, AR의 제곱이라도 되지만 가운데를 기준으로 R분의 A, AR이라고 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통 세수를 곱하면 뭐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갸꿀이죠, 이거. 그죠? 너무 좋고.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그럼 R분의 AR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다 곱한 게 얼마래? 곱하면은 A 세제곱이거든.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됩니다. 네, 문제에서 세 실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넣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허근 나와. 저기 나왔어. 그러면 세 수가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거든. A가 나왔으니까.
이랬을 때 또 이걸 다 합한 게 2분의 3이래. 이걸 다 합한 게 2분의 3이랍니다. 양변에 2r을 곱합시다. 여기 2r 곱하니까 마이너스 2고 2r 곱하니까 마이너스 2r이고 2r 곱하니까 마이너스 2r 제곱이고 2r 곱하니까 3r이 되는 거죠. 다 모시고 오세요. 2r 제곱 더하기 5r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고 2r 1, 2 풀풀 하니까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이 경우나 세수의 구성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치? 요거인 경우에는 세수가 뭐가 나오느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요 경우에는 세수가 뭐가 나오느냐? 잠깐만. 맞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지 플러스 2분의 1이지 2분의 1 마이너스 1 2가 나옵니다. 구성은 똑같아요. 두 수열이 다른 수열이죠. 근데 첫항도 다르고 공비도 다르니까 문제에서 뭐므로 세 실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걸 쓰든 써주면 되는 거야. 둘 다 쓸 필요는 없고. 근데 세 수열을 구하시오 그랬으면은 둘 다 써야 돼. 알았지? 하는 김에 뒤에 있는 거 한 문제까지 해줄게. 유형 24를 좀 봅시다. 문제 좀 읽어봐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거든. 복잡하게 생겼지만. 처음에 정삼각형이 있었다. 뭘 한 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S1은 S10을 구하랬는데 이 문제의 맹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놓고 틀립니다. 왜 잘 풀어놓고 틀리느냐? S10을 10항이라고 할래? 11항이라고 할래? 뭐라고 할까? 뭐 10 써있으니까 10항 해. 10번 한 다음에 남은 애가 10항인 거야. 알았지? 얘를 10항이라고 할 거면 1항은요. 얘가 아니죠. 그쵸? 1항은 얘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1항이라고 놓고 10항을 구하니까 틀리는 거야. 1항은 얘가 아니고 여기 중점을 연결해서 잘라버리고 남은 애. 그게 S1인 거지. 맞지? 그러면 안 틀려. 근데 얘를 10항 구할 거면서 처음 주어진 넓이를 갖다가 저기 1항이라고 S1이라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최초의 넓이는 얼마냐? 거기서 요만큼 잘라내는 거니까 4분의 3 곱해주면은 S1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처음 주어진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끼인각 60도 해주면 이게 처음 넓이고 거기에 4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4분의 3을 곱해주는 게 S1이 되는 거죠. 한 번 하고 난 결과. 알았지? 시동을 잘 걸어야 돼. 이걸 시동을 걸어놓고서 달리면은 11항이라고 하든가, 얘가. 근데 얘는 10항이라고 하는 게 더 매끄럽거든. 그러면 한 번 하고 난 결과가 10항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이만큼은 루트 3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S1이야. 그럼 S2는 뭐겠냐? 루트 3 곱하기 여기다 4분의 3을 또 곱하면 되거든.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S10은 뭐다?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을 하겠습니다. 야! 뭐 좋아한댔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맛 좋아하니? 그래. 이 주황색 성애자. 주황색이 잘 안 팔려. 근데 자, 공식이 이거예요. 이게 SN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지.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에다가 공비의 N제곱 빼기 1을 곱한 거. 여기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 그지?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서 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1 빼기 R, 1 빼기 R의 N제곱 된 거죠. 같은 식이야. 여기 3개나 써놔가지고 뭐 저게 많아 싶은데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R이 1이야. 공비가 1이잖아? 그럼 첫 항이 A고 그 다음도 A고 계속 A만 나오겠지. A만 N개 더하니까 NA지 뭐. 맞지? 결국은 요거를 증명해 볼 거야. 요거.
요걸 증명해 볼 건데, 자, 증명을 해볼게. SN이라는 건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땅땅땅 가서 N항 이고요. 여기다가 전부 다 R을 곱할 거야. 양변에 R을 곱해봐라. 그러면 좌변은 RSN 되고 여기다 R 곱하면 AR 나오는데 이렇게 줄 좀 맞춰보자고. 여기다 R 곱한 거는 여기다가, 여기다 R 곱한 건 여기 점점점에 들어갔고, 여기 점점 마지막에 있는 R 곱한 거는 요거랑 또 줄이 이렇게 맞겠지. 여기 R 곱한 거는 AR의 N제곱이 된다. 왜 줄을 맞춰놨겠어? 뺄라고. 빼자. 빼면은 1 빼기 R의 SN이 되는 거고, 이만큼이 통째로 사라지죠. 똑같으니까. 그럼 위에서 A가 남아있고, 여긴 빼기 AR의 N제곱이 되고요. SN을 구하세요 할 거니까 나누기 1 빼기 R을 할 건데, 1이 R이 아닐 때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누기 0은 하면 안 되지. 그지? R이 1이 되면 나누기 하면 안 돼. 그래서 1 빼기 R분의 요거 A로 묶으면은 1 빼기 R의 N제곱 돼서 요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옆에다 내가 R1보다 작을 때 R1보다 클 때 써놨는데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돼.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분자분모에 마이너스가 안 생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는 요 식을 써주고요. R이 1보다 작은 뭐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 같은 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요 식을 써주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마이너스가 안 생기게.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은 저 위에 식이 나오는 거다. 증명 끝입니다. 그럼 우린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에서는요. 첫항, 공비, 항수 요것만 잘 보면 돼. 우리 등차수열의 합에서는 뭐가 있으면 갸꿀이었냐면은 끝항이 있으면 너무 좋았어. 식이 심플하잖아. 첫항이랑 끝항이랑 더해가지고 n 곱하고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게 등차수열의 합이었는데 등비수열의 합에서는요. 끝항이 뭐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몇 항인지가 중요한 거야. 얘가 몇 항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항이 몇 항이냐. 끝항이 8항이야. 그럼 항 개수가 8개일 거 아니야. 항 개수가 중요한 거지. 끝항이 몇 항인지, 끝항이 뭔지는 안 중요해. 알았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게 이런 걸 틀립니다. 1, 3, 3의 제곱, 땅땅땅 가서 3의 10제곱이야. 하랬어. 그래서 요거 세 개 좀 따져보고 하면 좋은데 안 따지고 그냥 시작하는 거지. 따지면 쉽거든. A가 1이고 R은 3이고 항 개수는 몇 개? 10개라고 해서 많이 틀린단 말이야. 끝항이 10제곱이니까 왠지 10개라고 하고 싶단 말이지. 아니라고. 항 개수는 여기가 1에서부터 10까지가 10개고 이거 하나 더 있잖아. 11개로 풀어야 됩니다. 끝항이 10제곱인 거는 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심지어 여기다가 3분의 1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12개야. 그지?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공비 빼기 1분의 첫항 1에다가 공비의 11제곱 빼기 1 해야 됩니다. 끝항이 10제곱이라고 10제곱 넣으면 실컷 써놓고 틀리는 거야. 그러지 말자. 알았지? 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AN을 구하는데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구하는 거 등차에서도 했었어. 요 놈이 1항에서 N항까지 합한 거고 요거는 바로 전항까지 N-1항까지 합한 거니까 빼버리면 뭐만 남는다? N항만 남는다. 단 N이 2 이상일 때만 써라. 1항은 뭘로 따라가야 된다? 문제에서 요거 주어질 건데 거기다 1 집어는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 등차할 때도 나왔었지만 상수항이 SN에서 상수항이 없으면 그거는 안 해봐도 등차수열의 합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따져봐도 같은 거 알 수 있다고. 여기다 그냥 여기에 1항부터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어. 등차수열 된다고. 등비수열은 그럼 어떤 특징?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였냐면 등차수열에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 모양이었기 때문에 정리하면 2분의 dn 제곱 2분의 2a 빼기 d의 n 끝 이런 모양이라서 상수항이 없었다고. 등차수열의 합에는 상수항이 안 나와. n에 관한 2차항, 1차항 끝이야. 상수항이 없다고 등차수열의 합에서는. 근데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모양이냐면 요걸로 좀 정리를 해볼게. 저 위에 걸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 이런 꼴이거든. 등비수열의 합은요. 어디랑 모양이 같냐면 요거랑 지금 모양이 같습니다. 그죠? 요러면 등비수열 합이 돼. 근데 얘랑 같다?
이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같다는 걸 갖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거에서 이거 뺀 게 0 되면 된단 말이야. 맞지? 언제? 요만큼이 1 되면 되겠지? 그러면 얘 빼기 얘만 남잖아. 근데 똑같은 게 빼지니까 0 된다고. 요걸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S0이라는 건 사실 없다 했어. 영항이 어딨어? 1항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영항이라는 건 없는 건데 S0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여기 n자리에 0을 넣었을 때란 뜻이에요. 그냥 식에다가 n에 0을 넣어주잖아. 그럼 아래 0제곱이 1 되니까 결국은 요거 빼기 요것만 남거든. 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랑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치? 등비수열의 합에서 합이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첫 항부터 등비가 되냐 안 되냐 궁금해. 0 넣어보라고. 0 나오면은 첫 항부터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등차도 마찬가지야. 등차든 등비든 이런 스타일 문제에서는 0 넣어보세요. SN 주어진 거에. 여기 0 넣어봐. 0 됩니다. 등차의 합이든 등비의 합이든 걔네가 원래 수열이 AN이 등차나 등비였다면 그 합 형태로 주어진 거에 0을 넣잖아? 등차도 0 넣으면 0 나오고요. 등비도 0 넣으면 0 나옵니다. S0은 0이 되는 걸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면 걔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등차할 땐 상수항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런 거나 그 말이나 0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같은 말이라고. 등비는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어? 좀 이따가 마지막 유형 할 때 저게 나올 거거든. 그때 또 얘기해 줄게. 유형 28번, 29번 할 때. 예, 그러면 246번은 좀 이따가 또 문제 풀 시간 줄 때 한번 해보고요. 나랑 예제 25부터 들어가 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은 작년 2월 평가를 좀 풀려볼까 했는데 남겨볼까? 예제 25번 좀 봅시다. 괄호 1번. 자,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졌어. 이제 많이 좀 해본 사람은 공비를 갖다가 2가 아니고 4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저걸 보고서. 근데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1 넣어보고 2 넣어봐. 등비수열인 건 알겠잖아. 1 넣어봐. 1. 첫 항이죠? 1 넣으면 뭐야?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8 되는 거야. 2 넣어보면은 여기 2 넣어보니까 5제곱이잖아. 2의 5제곱 32가 되죠. 공비는 4인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2 곱하기 4의 n제곱인 거 써볼 수 있거든. 그치? 위에 2n이 있으니까 n이 아니고 2n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항은 여기 1 집어넣어서 8, 공비는 4,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R 나왔고 첫 항 이미 나와 있고 문제에서 뭐 구하랬냐면은 10항까지 합을 S10을 구하래. n은 10이란 얘긴 거지. 따라서 R이 4니까 4 빼기 1분의 첫 항 8에 4의 10제곱 빼기 1 해주면 끝입니다. 알았죠? 요건 계산 좀 해줘야 돼. 5자리 안 넘어가잖아. 그지? 계산 과정에서. 요게 1000, 아이고야, 아니네. 4의 10제곱이네. 이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정리 좀 해서 3분의 8에 2의 20제곱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3분의 8에 4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괄호 2번. 괄호 2번. 공비가 양수랍니다. 이런 말 좀 써주면 좋다고요. 2항이면 AR이잖아. 2분의 1입니다. 6항이 AR의 5제곱이죠. 얼마? 32분의 1이에요. 내려올 때, 여기 내려올 때 얼마 곱했어? R 4제곱을, R을 4번 곱했어. 내려올 때, 그지?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얼마 곱했어? 16분의 1을 곱했네. 그래서 R은 2분의 1 되는 거예요. 원래 뿔마 2분의 1 됩니다. 실수 중에서는. 근데 R이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R 나왔고. A는 1이겠지 뭐. 1에다가 R 곱해서 2분의 1이니까. 다 나왔어. 몇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5항까지 합을 구하랍니다. S5를 구하래요. N이 5란 얘기죠. 그지? A, R, N, 끝. 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씁시다. 요렇게 하고 첫 항이 1인데 그래도 그냥 써준 거예요. 2분의 1에 5제곱 해주면 됩니다. 분자분모에 32를 좀 곱해주면 32 곱하면 32고 32 곱하면 16이니까 분모는 16이 됩니다. 32에서 16을 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 32 곱하니까 32가 되고요. 32분의 1에다가 31이 곱하니까 빼기 1이 되겠죠. 16분의 31 해주면 끝. 오케이? 네. 해봅시다.
그거까지 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투게더 퍼먹는 거. 근데 호두 맛이 맛있었는데? 자, 필수 예제 26번인데요. 거기다가 부분 합끼리 등비 수열이라고 좀 써놓을까요? 지난 시간엔 부분 합끼리 등차 수열이 있었죠? 부분 합끼리 등비 수열. S5가 1, S10은 3. 굉장하네. S15를 구하세요야. 그지? A1 땅땅땅 A5 A6 땅땅땅 A10 A11 땅땅땅 A15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합한 게 1이고 여기까지 합한 게 3이고 여기까지 합한 건 얼마니?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때 얘네끼리 합한 게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네끼리 합한 건 얼마일까? 여기 봐야지. 여기 얘네끼리 합한 거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얘네끼리 합한 거 얼마일까? 이거잖아. 몇 배? 곱하기 2. 그럼 여기도 곱하기 2란 뜻인 거야, 저 말이. 그래서 여기는 4가 돼서 얘는 7. 그럼 왜 이렇게 나올까? 이거죠. 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10판까지 응? 생각 좀 해야 되겠다. 너네가 하는 문제도. 예. 자,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다가 R을 5번 곱하면 얘 나오는 거지. 여기 있는 2항에다가 R을 5번 곱하면 7항 나오고 5항에다 R을 5번 곱하면 10항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더한 거에다가 통째로 R 5번 곱해주면 얘들이 전체적으로 여기로 확 가버린다고. 그지? 요 얘가 뭐냐면 R의 5제곱이에요. 5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일로 보낼 때도 괄호 치고서 R 5제곱 한번 곱해주면 분배되면서 얘들이 전부 다 일로 5칸씩 옆으로 쫙 밀리는 거 아니겠어? 그치?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R의 5제곱이 곱해지는 거지. 각 항마다 전부 다. 알겠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한 놈이랑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한 놈은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에다가 2 곱해서 4 나온 거고 1, 2, 4 더하니까 7 되는 거거든.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게 이제 뭐 항상 쓰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배수 관계에 좀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럼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R-1분의 A에 R의 5제곱 빼기 1 한 게 1이라고 나왔고 이거는 R-1분의 A에 R의 10제곱 빼기 1이겠지. 10제곱 빼기 1이겠지. 그지? 10제곱 빼기 1은 5제곱 빼기 1에 5제곱 더하기 1 하면 돼. 맞지? 근데 잘 봐. 2분의 6 곱하기 9 그랬어. 이거 여기다가 하면 2분의 6만 한 데다가 9 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랑 같은 말? 이거랑 같은 말이지. 얘는 1분의 9니까 2는 2분의 6, 9, 5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 따로 곱하기 요거라고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그게 얼마래? 그게 S12 3이래. 근데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지. 그러니까 R 5제곱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방금 우리 확인해 봤었어. R 5제곱이 2인 거. 맞지? 이제 뭐만 하면 돼? S15만 하면 돼요. 자, 이제 S15를 할 건데 R-1분의 A에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원래? R의 15제곱 빼기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R의 15제곱 빼기 1이라는 거는 R의 5제곱 빼기 1에 R의 5제곱의 제곱 10제곱 R의 5제곱 1 맞불불 인수분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가 R의 5제곱 빼기 1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로 정리가 되고 이건 얼마? 1. 여기는 이게 R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4. 얘는 2. 얘는 1. 그래서 얼마? 7. 요거는 이제 범용적인 방법.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방법. 쟤네끼리 배수관계에 있을 때 쓰는 방법인 거야. 대부분은 요렇게 나올 겁니다. 저걸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자, 다음은 27번 갑니다. 27.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땅땅땅 가다가 SN이 1.999보다 커지는 그런 자연수 N을 구해봐라. 처음으로 저보다 커지는 자연수 N을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첫 항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고 항수는 n개지. 그럼 SN을 식으로 써보면은 1-2분의 1분의 첫 항 1, 1-2분의 1의 n제곱 되는데 이게 1.999보다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자 분모에 2를 곱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2, 여기는 1 하니까 분모가 뭐 돼? 2 빼기 1에서 1이 돼. 쓸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여기에 2가 곱해지니까 2 빼기 여기다 2 곱해지면 뭐야? 2분의 1에 n-1제곱 되는 거예요. 분모에 n제곱이 있는 건데 2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999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0.001 되는 거고 2분의 1에 n-1제곱 되는 거죠. 그치? 야, 얘가 분수로 바꾸면 뭐니? 1000분의 1 아니에요? 1000분의 1보다 얘가 더 작아지려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10제곱이 들어, 10제곱. 동그라미 친 부분이 10제곱이 되면 돼. 1024가 되니까. 그래서 n이 뭐 이상? 11 이상이면 되겠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10제곱이 되고 2의 10제곱분의 1은 1024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어? 예, 해보시고. 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인데 탄소 배출량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지 않고 줄고 있네. 줄고 있어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380만 톤이었어.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600만 톤이래. 뭐 이래? 17년에서 18년, 18년에서 19년까지. 그치? 그래. 그리고 23년부터 17년까지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네요. 그쵸? 자, 27년에 갔다가 2017년 이걸 갖다가 첫 항이라고 놓자고. 첫 항. 오케이? 그러면 17년에서 2019년까지 하면 이건 뭐야? 첫 항에서 몇 항까지? 3항까지 합인 거나 마찬가지지? 요게 S3이죠. 그게 얼마래? 800만 톤이래. 800만.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2년? 요까지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5인 거거든. S6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S6 빼기 S3인 거야. 이게 600만 톤이야. 맞지? 600만 톤이에요. 요게 600만 톤입니다. 그랬을 때 23년부터 부터가 아니죠. 요게 이제 6항. 그랬을 때 A7 7항은 첫 항의 몇 배냐? 요거 구하시오죠? 그지? 7항이니까 아래 6제곱이 곱해지지 않았겠니? 아래 6제곱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예요. 알겠어? 그러면 S3이 지금 800만이야. 이게 뭔데? 저거로 치면 저 부분합 아니에요? 다음 세 개의 합인 거잖아, 이게. 얼마 곱해졌니? 응? 1부터 2, 3까지 더한 게 지금 800만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A4, 5, 6. A6. 요만큼만 더한 게 800만이고, 요만큼만 더한 게 600만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A7을 갖다가 좀 나타내봐라 이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 곱했냐고. 2분의 3 잠깐만이지. 4분의 3을 곱했죠? 이게 뭔데? 아래 세제곱이란 말이야. 아까 저기서 해봤잖아. 여기다가 R을 3번 곱하면 이거, R 3번 곱하면 이거, R 3번 곱하면 이거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괄호 치고 R 세제곱 곱해주면은 요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다 R 세제곱 곱한 게 얘가 나오는 거지. 됐니? 됐어요? R 세제곱이 이거야. 그러면 R 6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R 6제곱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다? 4분의 3에 제곱해서 16분의 9 나오는 겁니다.
R을 구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입으로는 씹으면서 아래 것도 한번 풀어보시오. 자, 유형 29를 한번 볼게. 29 풀어주고 앞에 야 모르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 577장 78 중에 안 되는 거 얘기해. 해줄게. 해달라는 건 다 풀어줄 거야. 수업의 흐름에 너무 방해되면은 따로라도 해줄 테니까. 괄호 1번.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SN이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 될 수 있는 애야.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 아니네. 아까 뭘로 확인하랬어? 0 넣었을 때 0 나오는지 확인해 보랬어. 그지? 0 넣어봐. 여기 0 넣어봐. 4 빼기 2잖아. 0이 안 돼.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됩니다. 첫 항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한번 해보자고. 자, AN은 뭐냐? SN 빼기 SN-1 나올 겁니다. 이거는 2 이상인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SN이 이거잖아.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 빼기 4의 n제곱 빼기 2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이건 4 곱하기 4의 n제곱이고 이건 1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3 곱하기 4의 n제곱이 나옵니다. 뭐가? AN이. n은 2 이상일 때. 알겠니? 첫 항은. 여기다 일러보면 3, 4, 12가 나와. 여기다 일러보면 16에서 2 빼니까 14가 나와. 뭐가 맞아? 14가 맞는 거야. 아시겠어? 어때? 여기다 1항은 14야. 여기다 1 넣으면 14 아니고 1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예. 첫 항부터 등비수열은 아니다. 근데 우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S0이 4 빼기 2 해서 2가 나와. 0이 아니거든. 이렇게 나온 거 확인했으면은 얘는 분명 마지막에 이렇게 꼬롬하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해보기도 전에. 알았지? 다음 괄호 2번 봅니다. 괄호 2번. SN이 5의 n제곱 빼기 1이다. AK가 100이에요. K를 구하시옵니다. 자, 얘는 첫 항부터 되는지 확인해 보니 0, 5의 0제곱 1 빼기 1은 0 된다, 그지? 얘는 1항부터 되는 애야. 1항부터 되는 애예요. 일단 AN을 구해 볼 거예요. SN 5의 n제곱 빼기 1 빼기 SN-1 이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이거는 5 곱하기 5의 n-1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 가끔 이거 빼라면 못 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요거는 1 곱하기 5의 n-1제곱이고 뺐더니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나온다. 뭐가? AN이. n은 2 이상에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객관식이었으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첫 항부터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확인 안 해도 돼. 첫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 4 나와. 근데 그게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 4 나오네. 이건 S1인데 4 나오는데 여기다 1 넣어도 4 나오잖아. 이건 여기가 1 나오니까. 됐지? 그래서 따라서 뭐다? AN은 그냥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다. n은 1 이상일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예. 이때 문제에서 얘가 뭐 되는 걸 찾으래? 100 되는 걸 찾으라잖아. 그럼 5의 n-1제곱이 25가 되니까 n은 얼마냐? 3 나오겠죠? 됐습니까? K 구하는 문제긴 하요. n이 아니고. 네. 하시고 원리합계도 해줄게요. 원리합계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미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모을 때는 쓰는 방법이 두 종류입니다. 적금이 있고요, 예금이 있어요. 그럼 예금이라는 건 뭐냐? 큰 돈을 한 번에 맡기는 거야. 예금이라는 건 큰 돈을 한 번에 맡기고 나서 거기에 이자만 계속 붙어나가는 게 예금이에요. 알겠습니까? 적금은 뭐냐면 매달 얼마씩 넣는 거. 혹은 매년 얼마씩 넣는 거. 요새 카카오뱅크에는 뭐 26주 적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매주 넣는 거야. 조금씩 늘려가면서 거기 그거는 그 상품은 그런 건 뭐 상관없고 어쨌든 예금은 뭐다? 돈을 몇 번 넣어? 한 번.
최초에 한 번만 놓고 거기에 이자만 붙어 나가는 게 예금이야. 적금은 뭐예요?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더 넣고 월급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지. 근데 요 문제는 좀 그래. 매년 초에 2만 원 넣는 건 좀 그래요. 그거 왜 하냐고. 일주일이면 모을 돈이겠네. 어? 야, 그건 좀 아니겠네. 한 달이면은 너네도 좀 무리하면 1년에 28만 원 모을 수 있지 않냐?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 용돈 좀 모으면은 1년에도 28만 원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조금씩 이렇게 잘 해놓으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그냥 근데 나만 대로 그냥 하자고. 어쨌든 예금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예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예금, 적금 다 통틀어서 이자가 붙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단리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시험엔 잘 안 내시더라고. 근데 또 모르는 거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강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수업 시간에 잘 보세요. 네? 잘 보고 선생님들이 막 좀 이거 뭐 이렇게 막 길게 설명을 하지 하면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겠지. 근데 야 이런 거 안 나와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면 시험에 안 낼 확률이 높아요.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요. 모의고사도 잘 안 내고. 그래도 뭐 있으니까 배워봅시다. 단리라는 건 뭐냐면 이자가 안 바뀌어. 따르게 얘기하면 원금이 안 바뀌어. 원금이 안 바뀌는 게 단리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어. 똑같이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한 달에 이자를 1% 줄 거래. 한 달에 이자 1% 주면 무조건 하는 거야. 1년에 10%가 넘잖아. 그지? 예. 한 달에 이자를 1%를 준대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100만 원에 대한 1%가 붙을 거 아니니? 얘도 마찬가지로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단리는요 뭐냐면 한 달 후에 101만 원. 한 달 더 지나면 102만 원. 103만 원, 104만 원. 이게 단리야. 원금은 계속 100만 원인 거야. 그거에 1%만 계속 붙는 거. 이게 단리입니다. 알겠죠? 계산하기가 편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근데 복리는 뭐냐면 이자 한번 붙을 때 첫 달엔 요게 원금이기 때문에 요거에 1% 붙어가지고 101만 원이 되는 건 똑같거든? 둘째 달에 101만 원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101만 원이라는 거는 100만 원에 1.01을 곱해가지고 101만 원이 된 겁니다. 1.01의 정체는 1 더하기 0.1을 한 거예요. 여기 100만 원에 1 곱한 건 원금, 100만 원에 0.01 곱한 건 이자. 합치면 원리 합계인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알았지? 근데 한 달 더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원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원금이. 그게 복리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1.01이 곱해지니까 이제부터는 암산이 안 되겠죠. 하지만 식으로 나타내긴 더 쉬워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1.0 이게 100 곱하기 1.01이잖아. 여기 1.01이 더 곱해져.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엔 세제곱, 그 다음 네제곱 가는 게 복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항상 복리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도 복리로 주어졌어요. 1년마다 복리가 붙는다. 이건 적금 문제입니다. 1년씩 1년에 한 번 적금 넣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저 초를 갖다가 말로 바꾸는 것도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예. 자, 연이율이 6%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요새 같으면 저런 거 없어요. 주식에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자, 10년입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거든. 어떤 식으로 해서 등비수열의 합하는 건지 잘 봐봐. 내가 그냥 쭉 설명을 일단 해주고 설명해 줄게. 첫 해 1년째 1년 초에 1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100만 원이 아니지. 2만 원이지. 2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2만 원을. 2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걔는 그 해 말에 1년 말에 얼마가 될 거면 2만 곱하기 1.06이 되어 있는 거야. 왜? 이자를 1년치 이자 6%를 받으니까. 원래 2만 원은 있었고 그거에 6%를 더 받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지. 1년 후에. 맞지? 그러면 그게 또 2년 말에는 이자가 더 붙겠지. 그지? 쭉쭉쭉 가서 10년째 말에는 우리는 찾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때 마지막에 딱 찾을 거라고. 10년치를. 근데 이놈이 요때 가서 찍히는 돈이 얼마겠어? 2만 곱하기 1.06에 10제곱 아니겠니? 그냥 쓴 거야. 저거 10제곱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등비수열 합에서 뭐가 중요하다? AR,
n이 중요하다고 했어. 몇 개인지가 중요하다고. 끝항이 몇 제곱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10개지 무조건 10년치인데. 그렇지 않니? 야, 그러면 이건 이제 첫 해 1년 초에 넣은 거잖아. 2년 초에 넣은 돈이 2년 초에도 또 2만 원 늘 거잖아. 2년 초에도 2만 원 늘 거잖아요.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9번 붙겠지. 하나 적게 붙지 않겠냐고. 2만 원 곱하기 1.06의 9제곱 되지 않겠니? 그러면 10년 초에 넣는 돈 2만 원은요. 이자를 몇 번 받겠어? 한 번 받겠죠? 1년치.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찍히는 돈이 2만 곱하기 1.06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위에는 9년 초에 넣은 돈은 처음이니까 이거 다 써주고 있는 거지 다 쓸 필요도 없어. 얘는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면 2만 곱하기 1.06에 제곱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다 더한 게 뭐야? 10년치 원리합계예요. 야, 첫 항이 뭐겠냐? 얘겠죠. 이거 10개 다 더하는 거니까. 첫 항이 얘입니다. 얘가 A예요. 공비는 얼마일까? 공비. 응? A는 2만 곱하기 1.06이고 공비는 1.06이겠지.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항수는 10개겠죠. 등비수열을 합하면 됩니다. 등비수열을 합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게 이거잖아. 1.06 빼기 1분의 첫 항 2만 곱하기 1.06에 괄호치고 1.06에 10제곱 빼기 1 이거 하면 됩니다. 아니 1.06에 10제곱을 어떻게 해?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죠? 문제에 보면 1.06에 10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253쪽이야. 1.8이라고 나와 있어. 얘가 1.8이야. 1 빼면 0.8이야. 1.06에서 1 빼면 이거 0.06이야. 0.06 소수점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지워버리고 정리하면 계산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항이랑 공비랑 항수만 잘 추출해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까 파란색 동그라미 치면서 뭘 했어? 요까지만 설명해 줄게. 너네가 해봐. 여기 매년 초에 2만 원 넣었잖아. 매년 말에 2만 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매년 말에 2만 원을 넣고 10년째 말에 가서 10년 말에 가서 찾는 거거든. 10년째 말에. 이것도 10년 말에 가서 찾는 거였어. 10년째 말에 가서 찾는 거야. 그러면은 딱 하나만 달라져. 뭐가 달라지냐? 요거만 달라. 여기. 자, 봐봐. 10년 초에 첫 항이 마지막에 넣은 돈이 1년치 이자 받아도 얘가 첫 항이었잖아. 그지? 근데 매년 말에 넣잖아. 2만 원을? 그러면 이게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한데 10년째 말 되면은 그동안 10년 동안 진짜 2만 원씩 고이고이 모아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 찾으러 은행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 갈 때 2만 원 더 가져가서 10년째 말에도 2만 원 넣어야 되는 거니까 말에 넣는 거라서 여기 257번 손님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다가 딱 2만 원 담아가지고 자 마지막 늘 돈 2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주겠죠. 그럼 창구 직원이 받은 다음에 아 이제 드릴까요? 그러겠죠. 그럼 그동안 모은 돈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방금 넣은 2만 원이 이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뭐 은행장이 머리에 총 맞았어요? 안 주지? 안 준다고? 뭐만 달라져? 요런 경우에 뭐만 달라지느냐? 첫 항이 그냥 2만 원인 거? 요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아. 공비도 어차피 1.06일 거 아니야. 항 개수도 10개야. 다른 건 똑같아. 요것만 달라져. 요것만. 말이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현실에서도 월 말에 넣잖아. 그럼 그거로부터 10년 후에 찾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마지막에 넣은 돈도 이자 한번 받습니다. 해보세요.